2026년부터 항공과 비평 주인장이 월간항공에 정기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간항공 첫 기고문으로 2026년 1월호에 글로벌 신흥항공 2025년 10대 뉴스가 게재되었습니다. 한덕이라면 월간항공을 정기 구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항공과 비평 주인장의 기고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비평, 김명집의 글로벌 이머징 포커스. 글로벌 신흥항공 2025년 10대 뉴스. 2026년 새롭게 기획된 본 연재는 항공과 비평의 김명집 블로거가 글로벌 신흥항공 시장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문가 기고다. 그 시작으로 지난 한 해의 주요 이슈를 되짚는 한편 향후 도심항공 모빌리티, 무인항공, 친환경 항공기술, 수직이 착륙, 글로벌 EV톨 기업 동향 등 새롭게 부상하는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 기고는 전문가의 고유한 의견을 담으며 월간 항공의 편집 방향이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흔히 주고받는다. 글로벌 신흥항공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흥항공은 말 그대로 새롭게 부상하는 항공 영역을 의미한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무인항공, 군집화 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신흥항공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0위 EV톨 기업도 방산과 인공지능 열풍. 2025년은 인공지능과 방위산업의 해라고 말할 수 있다. 딥시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이다. 전기 수직이 착륙기 개발사도 AI와 방산 열풍에 동참했다. EV톨은 배터리 기반의 성능한계 때문에 UAM 시장에서 수익성 우려가 많고 EV톨 개발사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사람이 궁핍해지면 살 국리를 찾듯이 기업도 사업 다각화를 하곤 한다. 미국 EV톨 개발사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보자. 조비 에비에이션은 방산 플러스 하이브리드 플러스 자율비행 AI 통합 전략을 내세운다. 미 공군을 소유군으로 삼아 자회사인 H2플라이와 엑스윙을 통해 하이브리드 및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 중이다. 엔비디아 AI 플랫폼인 IGX토르의 첫 항공 고객이 되었고 L3에리스의 국방임무 전문 기술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9월에는 미 공군의 F웍스의 일환으로 자사의 자율비행 계통인 슈퍼파일롯이 탑재된 세스나 208로 자율비행을 실증했다. 또한 11월에 S4 기반의 터빈 전기 자율 V톨 시범기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아처 에비에이션도 닮은 꼴이다. 2024년 말 아처 디펜스를 발족하여 안드레과 군용 하이브리드 전기 수직이 착륙기를 공동 개발 중이다. 2025년 3월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P를 활용하기로 했다. 9월에는 영국 민군 겸용 EV톨 화물기 시험을 위해 안드레, 스카이포츠, 에키스레알리스와 원팀을 결성했다. 11월에 안드레과 엣지 그룹의 군사용 자율 드론이 노맨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른 EV톨 개발사들도 방산 플러스 하이브리드 플러스 자율비행 AI 조합을 미래의 생존 경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세 가지 조합 모드로 항공기 형식 인증을 받는 것은 현재의 EV톨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9위 혼다 모터,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혼다 모터는 UAM의 다크호스이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400km 항속 거리의 EV톨을 개발 중이다. 혼다는 EV톨 개발 진도를 공개하지 않다가 두바이 에어쇼 2025에서 3분의 1 축소 시범기를 처음 선보였다. 혼다는 캘리포니아에서 400회 이상의 축소기 실험 비행을 통해 풍동 시험 결과를 보완했다. 다만 축소기의 고유한 한계 때문에 천이 비행, 즉 수직 비행과 수평 비행을 오가는 비행은 주로 실기체로 수행할 예정이다. 원격 조종 실기체는 2025년 말 완성 후 2026년 3월 초도 비행할 예정이며 2030년대 초 미국 연방항공청 형식 인증이 목표이다. 현재 형상 설계와 부품 공급망 선정이 진행 중이다. 혼다가 다크호스인 이유는 혼다 모터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혼다 제트의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 에어로 엔진스의 소형 터보팬 엔진 라인업 때문이다. 즉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파워트레인 및 항공기 엔진 모드를 EV톨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애초에 혼다는 배터리 기술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당분간 하이브리드 계통이 실용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형식 인증된 EV톨이 없으므로 FAA 형식 증명을 받으려면 더 많은 규제적 기술적 도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EV톨 상용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빈자는 마음이 조급하고 부자는 마음이 느긋한 법이다. 역사적으로 혼다는 1986년부터 20년에 걸쳐 항공사업을 준비하여 2006년 혼다 제트를 설립했을 정도로 장기 전략에 능하다. 혼다는 항공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올바른 제품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함을 알고 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 혼다는 거북이의 길을 선택했다. 8위 미국 항공을 다시 위대하게. 2025년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가 4년 만에 재점화되었다.
미국의 레거시 항공은 이미 위대하지만 선진항공 모빌리티는 주요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AAM에서도 항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항공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파이브 아이즈의 AAM 동맹이다. 5개의 눈이란 신호첩보 조약인 694 협정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다. 이들 민간 항공당국은 4월에 AAM 의향선언문에 서명했다. 골자는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 마련, 가만기준 조화로의 경로 제시, AAM 검증활동 간소화 및 위험 기반 접근법 통합, 그리고 안전표준 및 지침의 국제적 정렬 촉진이다. 즉, AAM 항공 규제를 미국 규제에 맞게 조화시켜 FAA가 형식 인증한 eVTOL을 재검증 없이 바로 수입하여 운영하라는 것이다. 의향선언문 이행을 위해 7월에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을 공동 발간했다. 여기에는 협력, 안전보장, 기술혁신과 포괄적 양자협정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적, 전략적 접근법으로 6대 핵심 원칙이 담겨있다. 둘째는 6월 행정명령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이다. 미국 eVTOL 개발사들은 단색했는데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5개 이상의 eVTOL 통합시범 사업을 선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eVTOL 형식 인증은 AAM 산업의 첫 단추이므로 미국은 먼저 파이브 아이즈부터 eVTOL 최초 가망성 규제 해자를 두르고 싶어한다. 일단 이 해자가 구축되면 경쟁국은 더욱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야 AAM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 항공을 다시 위대하게 이다. 7위 FAA 동력식약력기 가만기준 제정. 항공규제상 상용기는 민간 항공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형식증명은 항공기의 원설계를 승인하고 최초 가망성을 증명해주는 행정문서이다. UAM, eVTOL도 형식인증 대상이다. 형식인증을 신청하려는 eVTOL 개발사는 먼저 어떤 가망표준을 충족할지 택해야 한다. 가망표준이란 당의 가망성 요건이 명시된 안전표준이다. 재래식 항공기는 항공 역사를 통해 영구적인 가망표준이 이미 정립되어 신청자가 택할 수 있지만 eVTOL에는 가망표준이 없었다. 따라서 주요국 민간 항공당국들은 기존 가망표준과의 등가 안전도를 내재한 eVTOL용 가망표준을 새로 확립해 주어야 했다. FAA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25년 7월 권고회람 21.174를 제정하여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을 제정하였다. 참고로 미국은 날개형 eVTOL을 동력식 양력기로 부르고 이유는 날개 유무에 관계없이 수직이 착륙 가능한 공기, 즉 VCA라고 부른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이 소형류 VCA 특수기술 기준인 SCVTOL을 2019년 제정한 것에 비교하면 FAA의 이번 동력식 양력기 감항 기준은 무려 6년이나 늦은 것이다. 그동안 FAA는 형식 인증 신청 동력식 양력기별로 그에 맞는 감항 기준 제정안을 연방관부의 고시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규칙을 제정해주면서 내공을 쌓았는데 시간 소모적이었다. 이제 FAA도 임시 동력식 양력기 감항 기준을 제정했으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임시 동력식 양력기 감항 기준이 기존 감항 표준과의 등가 안전도를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0년 정도의 시범 운용 기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임시 감항 기준은 영구적인 감항 표준으로 승격될 것으로 전망된다. 6위 베타 테크놀로지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베타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에 미국 동부의 버몬트주에 설립된 eVTOL 및 eCTOL 항공기 스타트업이다. 베타는 경쟁 사와는 차별적인 3가지 행보를 보여준다. 첫째, 비행 우선 원칙이다. 현재 개발 중인 전기 재래식 이착륙기인 CX-300으로 미 본토 왕복 횡단 비행을 선보였다. 이 횡단 비행은 투자 시장에 큰 신뢰를 주어 2025년 9월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베타의 3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힘입어 11월 베타는 설립 8년 만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둘째, eCTOL 먼저 eVTOL 나중이라는 고투마켓 전략이다. 애초에는 알리아-250 eVTOL 개발에 집중했지만 조기 매출 창출을 위해 eVTOL을 개조한 CX-300 eCTOL을 먼저 상용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년 6월에 CX-300은 FAA의 파트 23 인증 시험 요건에 80 내지 85%를 충족하는 진도를 보였다. 셋째, 핵심 구성품 판매다. 베타는 자사의 결합 충전 시스템, 즉 CCS뿐만 아니라 eCTOL과 eVTOL용 전기 엔진, 2종, 에너지 저장 계통 및 비행 조종 컴퓨터와 같은 전기 추진, 파워트레인 핵심 구성품도 판매 중이다. 이런 판매 전략은 보기 드문 것인데 역설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베타의 이런 차별적인 행보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자. 5위 볼로콥터 기사회생. 볼로콥터는 2011년 설립된 독일의 eVTOL 스타트업이다. 릴리움과 함께 독일의 투탑이었다. 날개 없는 멀티콥터형 볼로시티 eVTOL을 개발 중이며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2021년 11월 2X로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증 비행을 선보였다.
다른 eVTOL 스타트업과 같이 볼로콥터도 기업 공개를 시도했지만 상장에 실패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 상장 실패는 파산을 의미하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다. 볼로시티는 멀티콥터용이고 승객석이 하나라서 성능과 수익 모두 열이다. 공공임무 틈새 시장도 있지만 주력 시장인 UAM에서는 열세다. IPO 실패로 런웨이, 즉 투자금 잔여 기간이 결국 도래하여 2024년 말에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인 릴리움도 불과 2개월 전에 먼저 파산 신청을 했으니 독일의 투탑 eVTOL 스타트업 모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초유의 사태였다. 릴리움과 달리 다행히 볼로콥터는 2025년 3월 다이아몬드 에어크래프트가 인수하여 이사회생했다. 대신 볼로시티의 형식 인증 속도를 현실화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 형식 인증 과정을 받고 있는 볼로시티의 형식 인증은 2026년 말, 서비스 진입은 2027년으로 현실화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기 매출 창출을 위해 2X 후속 기종인 볼로 X 프로를 먼저 초경량 항공기 시장에 출시하려는 것인데 2025년 11월 중국 민용항공국 특별 비행허가를 받았다. 이제 eVTOL 스타트업들의 돈잔치는 끝났고 그동안 먹어치운 투자금에 대한 청구서만 남았다. 4위 에어버스 eVTOL 개발 잠정 중단. 2010년대 중반부터 에어버스는 eVTOL에 투자해왔다.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A큐브들을 설립한 후 2016년에 바하나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바하나 프로젝트에서 1인석 자율운용 틸트윙 eVTOL CX300을 개발했는데 2019년 말 종료되었다. 사실 에어버스는 미국에서 틸트윙 바하나를 개발하고 유럽에서 멀티콥터용 시티 에어버스를 개발하여 이 중 하나를 택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 결국 시티 에어버스를 택하고 바하나를 버렸다. 하지만 시티 에어버스도 2021년 말 중단되었는데 그해 9월에 날개형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 개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 비행 시제기를 공개한 후 그해 11월에 원격 조종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에어버스의 세 번째 eVTOL 모델이어서 기대감이 높았다. 2025년 1월 에어버스는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 개발 보류를 선언했는데 배터리 기술 한계로 80 내지 100km 여객 운송이라는 최소 성능 및 임무 수준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배터리 성능으로는 상업용 eVTOL을 사업화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다만 이미 시제작한 비행 시제기의 비행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어쩌면 미국 보잉이 계열사인 위스크를 통해 유인 조종 eVTOL 대신 다음 단계의 자율 eVTOL부터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배터리의 성능 발전을 기다리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배터리의 비에너지를 2배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3위 조비, 유아 독존. 조비는 2009년 설립된 미국 eVTOL 스타트업이다. S4로 불리는 JAS4-1 eVTOL이 FAA 형식 인증 중이다. 가장 높은 설계 복잡도의 울틸트 프로 방식이어서 형식 인증 난이도가 높지만 일단 형식 인증만 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다만 FAA의 목표 안전도가 유럽연합항공안전청보다 한 자릿수 낮다는 점이 약점이다. 2025년에 조비는 유아 독존 행보를 보여주었다. S4는 형식 인증 과정 4단계에 있고 2026년이 목표다. 4월 초도 2인 조종 천이 비행에 성공했고 8월 초도 합치성 항공기의 최종 조립을 착수했으며 10월 합치성 프로펠러 블레이드 생산을 착수했고 11월 초도 합치성 항공기 전원인가 시험을 착수했다. 미국, 중동, 영국, 일본에서 사업 개발 중이다. 미 마리나 및 데이튼 생산 용량을 확대하고 블레이드 여객 사업을 인수했다. UAE에서 초도 2인 조종 비행을 선보이고 버티포트 입지를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200대 S4 규모의 MOU와 FAA 인증 표준 기반의 간소화된 승인 과정 창생 MOU도 맺었다. 일본에서 하나 홀딩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100대 이상의 S4 전개 목표를 밝혔고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실증 비행을 선보였다. 영국에서 버진 애틀랜틱과 히스로 공항과 맨체스터 공항을 허브로 삼기로 했다. 투자금 추가 유치다. 토요타에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유치했고 보통주 공모로 5억 9,100만 달러를 추가 조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조비가 내세우고 있는 항공기 제작사와 파트 135 운항사의 동시 영위라는 수직 통합 전략이다. 추후 반독점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위 물 빠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미국 우버는 2016년에 중은형 도심항공교통의 미래를 향한 빠른 전진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UAM의 구현 타당성을 세상에 알렸다. 파급 효과가 컸기에 여러 주요국에서 UAM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한국도 2020년에 국토교통부가 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의 FAQ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5년 상용화 목표는 실현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주요 도시권에서 1 내지 2개 노선 위주로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이라는 답변이 있다. 이미 2025년이 지났지만 한국 하늘의 도심 하늘길은 여전히 없다.
2020년 이래로 한국 정부는 KUAM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내세웠다. 미 항공우주국의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의 영감을 받아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이항, 볼로콥터, 조비 등의 해외 eVTOL의 국내 실증 비행도 선보였다. 항구에 물 들어오면 노 젓는다 라는 말이 있다. KUAM 항구에 물이 들어오니 여러 한국의 대기업, 공사, 지자체가 앞다투어 UAM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예타급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착수했는데 총 사업비가 1,007억 원에 달하는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다. 한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은 미국 현지에서 eVTOL 개발 사업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모든 eVTOL 개발사의 형식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 결국 상당수의 기업이 슬그머니 사업을 접고 임직원들을 해고나 전환 배치하면서 썰물처럼 UAM 사업에서 빠져나갔다. KUAM 항구에 물이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 들어오는 또 다른 물 좋은 항구를 찾아 떠났다. KUAM 항구에 언제 다시 물이 들어올까? 1위 일론 머스크, 플라잉카 예고, 아포칼립스의 서막인가 공원인가? 2025년 화제의 인물은 단연코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다. 특히 머스크는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 덕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해 이사회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이사회는 머스크를 현업에 전념시키기 위해 역대급 급여 패키지를 유인책으로 제시했고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사실 머스크의 사업 성과는 놀랍지만 홈런왕이 삼진왕인 것처럼 그의 공헌이 공헌이 된 사례도 많다. 이를 두고 그는 병적인 낙관주의자로 자평한다. 오래전부터 머스크는 플라잉카에 관심을 보였다. 참고로 eVTOL과 플라잉카는 서로 다른 용어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플라잉카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로드스터의 스페이스X 패키지를 예고하면서 냉기 추력기로 성능을 부스팅하고 핸들링을 개선하며 어쩌면 단거리의 경우 제자리 비행도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2024년 X의 새로운 테슬라 로드스터는 날 수 있어라는 말을 남겼다. 방점을 찍은 때는 2025년 10월 31일이다. 이날 조 로건 익스피어리언스에 출연한 머스크는 로드스터 개량 버전에 기반한 플라잉카 시제품 공개를 예고하면서 이건 미친 기술이에요. 이건 자동차처럼 생겼지만 제임스 본드 자동차보다 더 미친 기술을 갖추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로건이 플라잉카가 인입식 날개를 갖추었는지 캐물으니 머스크는 상세한 설계는 공개할 때 밝히겠다면서도 역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말이 실제라면 그것이 eVTOL이든 플라잉카이든 eVTOL 산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현재 물 빠져나간 UAM 시장에 또 다시 모멘텀을 주겠지만 부정적으로는 기존 eVTOL 개발사들에게 테슬라의 외계인급 와해성 혁신이라는 충격을 줄 것이다. 과연 아포칼립스의 서막이 될지 또 다른 머스크의 공헌으로 남을지 지켜보자. 지금까지 항공과 비평 주인장의 월간 항공 연재 기고문이었습니다.